이른 아침, 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든다. 최은지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 박정숙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밥상 중앙에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그 익숙한 풍경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 찌개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정숙은 앞치마를 두른 채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내 입엔 괜찮은데. 짧은 대답이었다.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 시어머니에게 음식간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집 된장찌개는 짜지 않았다. 박정숙의 손맛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것이었다. 적당한 간, 구수한 맛, 딱 좋은 온도.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명절 때 오는 친척들까지 모두 칭찬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된장찌개에 소금이 더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다. 그날따라 입맛이 없었나, 컨디션이 안 좋았나. 은지는 그렇게 넘겼다. 이틀 뒤 아침,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다. 된장찌개 한 술을 떠먹는 순간, 은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짰다. 확실히 짰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다. 은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시어머니를 슬쩍 바라봤다. 박정숙은 여전히 태연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입맛이 변하셨어요? 왜? 아니, 찌개 간이 평소보다 센 것 같아서요. 박정숙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은지를 봤다.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나이 들면 입맛이 둔해진다더라. 그런가 보지 뭐. 그 말에 은지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나이 탓이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박정숙은 올해 63, 건강했고 정정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아침상을 차렸다. 30년 넘게 한결같은 루틴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입맛이 변할까? 게다가 짜게 먹는 습관은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걸 시어머니도 잘 알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은지는 남편 민준에게 넌지시 물었다. 요즘 어머니 된장찌개 간 어때요? 응, 그냥 그렇지. 왜, 좀 짠 것 같지 않아요? 민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 엄마 음식간 센 편 아니잖아. 남편도 모른다고 했다.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혹시 내 입맛이 변한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된장찌개는 계속 짰다. 아침마다 식탁에 오르는 그 뚝배기를 볼 때마다 은지의 마음엔 작은 불편함이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친정 엄마와 전화 통화를 했다.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음식을 짜게 하시는데 이상하지 않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원래 싱겁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된장찌개를 너무 짜게 끓이셔. 친정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이 들면 입맛 변한다잖아. 어르신들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뭔가 이상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음식 간 가지고 트러블 생기는 게 제일 안 좋아. 친정 엄마의 말이 맞았다. 은지도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은지는 또 다른 변화를 감지했다. 저녁 식탁에 오른 김치찌개도 평소보다 짰다.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나물무침도 마찬가지였다. 간장 양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요즘 음식 전체적으로 간이 센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정숙은 반찬을 덜어주며 담담하게 답했다.
내가 먹기엔 괜찮은데. 내가 싱겁게 먹고 싶으면 따로 덜어서 먹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됐어. 각자 입맛이 다른 거지.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은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며느리가 자꾸 음식간에 대해 지적하니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음식을 짜게 하시는 걸까? 정말 입맛이 변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이틀 뒤 아침, 은지는 또다시 짠 된장찌개를 마주했다. 이번엔 거의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한 숟가락 떠먹고는 물을 들이켰다. 옆에서 아침을 먹던 시아버지, 민철도 슬쩍 인상을 찌푸렸다. 여보, 오늘 찌개 좀 짠 것 같은데. 민철이 박정숙에게 말했다. 박정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요? 전 괜찮은데. 민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5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였지만 남편도 아내의 요리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조심스러웠다. 은지는 그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머릿속엔 아침 식탁에 그 짠 된장찌개가 맴돌았다. 점심시간 동료 선영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넌지시 말했다. 선영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음식을 짜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무슨 일 있어? 응. 요즘 계속 된장찌개가 너무 짜.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거의 매일이야. 선영은 국을 한 술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어머니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이 드신 분들 입맛 변하는 거 질병 신호일 수도 있대. 그 말에 은지는 깜짝 놀랐다. 정말? 응. 우리 이모도 그랬거든. 갑자기 음식을 짜게 먹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당뇨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혹시 시어머니가 아픈 건 아닐까? 그래서 입맛이 변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다. 저녁 식사 시간, 은지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했다. 박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표정도 건강해 보였고 식욕도 좋았다. 특별히 아픈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없어. 왜 자꾸 물어? 아니에요. 그냥. 은지는 말을 흐렸다. 시어머니는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음식간은 여전히 짰다. 도대체 왜일까?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관자놀이 부근이 욱신욱신 아팠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잔 탓이려니 했다. 하지만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괜찮아? 남편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머리가 좀 아파. 약 먹어. 그래야겠다. 은지는 진통제 알을 먹고 출근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쯤 통증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무겁고 흐릿한 느낌이 들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두통은 계속됐다. 은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증상은 이어졌다. 이틀에 한 번꼴로 두통이 찾아왔다. 심할 땐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관자놀이가 쿵쾅거렸고 빛을 보면 눈이 아팠다. 은지는 진통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은지는 병원에 갔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의사가 물었다. 한 보름 전쯤부터요. 다른 증상은요? 어지럼증이나 구토 같은 거. 가끔 속이 메스꺼울 때도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볼게요. 혈압, 혈당, 그리고 CT 촬영도 한번 해봅시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최은지 씨, 편두통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진단이었다. 편두통이요? 네, 정확히는 만성 편두통이에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식습관 같은 게 원인일 수 있어요. 식습관이요? 특히 염분 섭취가 많으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요즘 짜게 드시나요? 은지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된장찌개가 떠올랐다. 네, 최근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염식으로 바꿔보세요. 소금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도 피하시고요. 그리고 이 약 일주일 드셔보세요. 은지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편두통, 염분, 된장찌개.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짜게 하기 시작한 게 한 달 전쯤. 그리고 두통이 시작된 게 보름 전. 시기가 거의 맞아떨어졌다. 설마 그것 때문에? 은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병원 진단 결과를 말했다. 편두통이래. 의사가 저염식 하래. 그래. 그럼 우리 집 음식간 좀 줄여야겠네. 응. 근데 어떻게 말하지 어머니한테.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고마워.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 박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은지가 병원 갔다 왔는데 편두통이래. 편두통? 응. 의사가 저염식 하래. 그래서 당분간 음식간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박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날 밤부터 된장찌개 간이 조금 줄어들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셨다. 하지만 사흘 뒤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된장찌개가 다시 짜졌다. 아니, 전보다 더 짜졌다. 은지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데 박정숙이 먼저 말했다. 간이 세? 네, 조금요. 그래, 미안해. 깜빡했나 봐. 박정숙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은지는 이상했다. 깜빡했다고? 사흘 전에 분명 얘기했는데 그날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간격으로 음식 간이 오락가락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다음 날은 또 짰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은지의 두통도 계속됐다. 약을 먹어도 완전히 낫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집안일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시어머니와의 미묘한 긴장감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시어머니와 둘이 부엌에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내가 아픈데 쉬어. 괜찮아요. 은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박정숙은 옆에서 찬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지야. 네, 내가 편두통 있다고 했지? 네, 많이 아파. 가끔요. 심할 때도 있고. 박정숙은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다. 저염식 해야 한다며? 네, 의사가 그러래요. 그래, 알겠어. 그 대화 이후 이틀 정도는 음식간이 괜찮았다. 은지는 조금 희망을 가졌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또다시 된장찌개가 짰다.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식사 후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정말 저염식을 해야 해요. 두통 때문에 약도 계속 먹고 있고요. 박정숙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은지를 돌아봤다. 그래, 알아. 그런데 음식간이 작고 내가 먹기엔 괜찮은데 내가 따로 먹으면 되잖아. 그 말에 은지는 할 말을 잃었다. 따로 먹으라니. 시댁에서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혼자 따로 음식을 해 먹으란 말인가. 그날 밤 은지는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도저히 못 살겠어. 어머니가 저염식 해달라고 했는데도 자꾸 짜게 하셔. 엄마가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 나이 드시니까 깜빡하시는 거 아니야? 깜빡. 매일 밥하시는 분이 간 조절을 깜빡해.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음식 해먹든가. 민준의 말에 은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또다시 짠 된장찌개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먹을 수가 없었다.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죄송해요. 두통이 심해서요. 그래, 그럼 됐고. 박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지의 마음속엔 서운함이 쌓여갔다.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저염식 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왜 자꾸 음식을 짜게 만드는 걸까? 처음엔 깜빡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같은 일이 반복되자 생각이 바뀌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짜게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며느리의 요구가 귀찮아서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은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다.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은지에게 잘해주었다. 큰 갈등도 없었고 오히려 친정 엄마보다 더 편하게 대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저염식이 필요하다는데 왜 음식간을 줄여주지 않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은지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시아버지 민철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편두통 때문에 그래요. 병원은 다니고 있어? 네, 약도 먹고 있고요. 그래, 몸 잘 챙겨.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말했지만 정작 음식을 만드는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은지는 그게 더 서운했다. 제 아들 아내가 아픈데 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지? 그날 밤 은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은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짜게 만드는 것, 저염식 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 친정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참아야지. 시댁에서 사는 게 그런 거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은지야, 내가 어른을 바꿀 순 없어. 내가 적응하는 수밖에. 근데 엄마, 이건 제 건강 문제라고요. 그럼 내가 음식 해 먹든가, 아니면 밥 안 먹든가. 친정 엄마의 말은 냉정했다.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엄마도 이해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웠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된장찌개 대신 토스트를 먹었다. 왜 찌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두통이 심해서요. 저염식 해야 해서요. 그래. 박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표정도 무덤덤했다. 마치 며느리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은지는 그게 서운했다. 아니, 화가 났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시는 거지? 결혼한 지 3년. 은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시댁 제사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명절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시부모님께 불효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걸까? 며칠 뒤 은지는 회사 동료 선영과 점심을 먹으며 또다시 하소연했다. 선영아, 나 정말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거 없어? 없어. 정말 아무것도. 그럼 원래 성격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좋으신 분이었어. 근데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네. 며느리가 아픈데 왜 음식을 짜게 만들어? 나도 그게 궁금해.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야? 선영의 말에 은지는 깜짝 놀랐다. 일부러? 응. 며느리 내쫓으려고. 설마.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은지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 그럴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해서 일부러 짜게 만드는 걸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졌다. 그날 밤, 은지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어머니, 혹시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엄마가 너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럼 왜 자꾸 음식을 짜게 만드시는데? 그냥 깜빡하시는 거겠지.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 넘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또다시 짠 된장찌개를 마주했다. 이번엔 한술도 뜨지 않았다. 그냥 밥만 먹었다.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짜서요. 박정숙은 잠시 은지를 쳐다봤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은지의 두통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진통제를 먹었고, 심할 땐 회사를 조퇴하기도 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남편과도 대화가 줄었다. 요즘 우리 집 분위기 왜 이래?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 민철이 물었다. 별일 없어요. 아버지. 은지가 대답했지만 민철은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은지야, 내 얼굴이 요즘 너무 안 좋아. 병원 제대로 다니고 있어? 네,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안 나으면 큰 병원 가봐. 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걱정해 주었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관심했다. 아침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계속 짰고 은지는 점점 더 먹지 못했다. 체중도 줄었다. 한 달 사이에 3kg이 빠졌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헬쑥해 보였다.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최 대리,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편두통 때문이라며? 병가 쓸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집중력은 떨어졌고 실수도 잦아졌다. 동료들 눈에도 은지의 변화가 보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지야, 너 집에서 밥 제대로 먹고 다녀? 응. 왜? 얼굴이 너무 빠졌어. 살 좀 빼려고 굶는 거야?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시댁 음식 아직도 짜.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계속 그래. 진짜 이상하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왜 그러실까? 나도 모르겠어.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차라리 나와서 따로 살지 그래. 그럴 수도 없고. 왜? 남편한테 말해봐. 남편도 어머니 편이야.
진짜? 응. 그냥 내가 예민한 거래. 선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힘들겠다. 아무도 내 편이 없네. 그 말이 은지의 가슴을 찔렀다. 정말 그랬다.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짠 음식을 내놓았고, 남편은 무관심했고, 시아버지는 눈치만 볼 뿐이었다. 은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어느 날 밤, 은지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식탁에 앉지 않았다. 밥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안 먹을게요. 왜? 먹을 수가 없어요. 박정숙은 잠시 은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동료들이 눈치챌까봐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쳤지만 눈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은지야, 무슨 일 있어?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울었잖아. 그냥 좀 힘들어서. 선영은 은지를 꼭 안아주었다. 많이 힘들지? 나한테 언제든 말해. 고마워. 그날 저녁, 은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왜? 또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계속 음식을 짜게 만들어.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참아야지. 시댁에서 사는 게 그런 거야. 엄마, 난 정말 못 참겠어. 매일 울고 있어. 친정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은지야, 세상에 쉬운 결혼 생활은 없어. 내가 어른이 되어야 해. 엄마도 내 편이 아니구나. 뭔 소리야. 엄마가 내 편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시어머니를 바꿀 순 없잖아. 은지는 전화를 끊었다. 친정 엄마마저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2달이 지났다. 은지는 아침마다 식탁에 앉지 않았다. 대신 빵 한 조각과 우유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다.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다. 박정숙은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슬쩍 물었다. 은지야, 요즘 밥을 안 먹네? 네, 제가 따로 먹을게요. 왜? 저염식 해야 해서요. 박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은지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시아버지 민철은 그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은 서로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다. 은지는 회사에서도 점점 힘들어졌다. 최 대리, 이번 프로젝트 마감일 지킬 수 있겠어요? 팀장이 물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부족했다. 두통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마다 시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따로 나가서 살까? 뭐, 이 집 나가서 우리끼리 살자. 민주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은지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음식을 짜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시잖아. 그건 엄마가 깜빡하셔서 그런 거야. 2달 넘게 깜빡해?
말이 돼.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은지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해. 편두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 예민한 거 아니야.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도 집 나가자는 건 너무 심하잖아.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은지는 또다시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를 죽이고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오늘 하루 쉴게요. 괜찮아요? 병원 가요? 네. 두통이 너무 심해서요. 은지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약을 바꿔줬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편두통은 스트레스랑 직결돼요.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드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환경은 불가능했다.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짠 음식과 무관심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병원에서 나와 은지는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나만 불행한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친정 엄마였다. 은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봤자 엄마도 이해하지 못할 거였다. 은지야,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참고 견뎌야 해. 네, 알아요. 전화를 끊고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참고 견디기.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지야, 어디 갔다 와?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 밥 먹을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은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지의 마음도 어두워졌다. 어느 주말 오후였다. 은지는 혼자 집에 있었다. 남편 민주는 회사 야유회로 나갔고 시부모님은 친척 집에 가셨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한 시간이었다. 은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은지는 부엌으로 갔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노트 한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 때문인 것 같았다. 노트를 집어 들려는데 펼쳐진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저염식 레시피. 은지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 박정숙의 필체였다. 은지는 노트를 펼쳐봤다. 3월 15일. 된장찌개에 된장 2스푼 1스푼으로 줄임. 소금 전혀 넣지 않음. 다시마 육수로 간 맞춤. 3월 18일. 김치찌개에 김치 짠 것 대신 덜 익은 것 사용. 고춧가루로 맛 보강. 소금 0. 은지는 손이 떨렸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3월 22일. 나물무침 간장 12로 줄임. 참기름 추가로 풍미 살림. 은지가 먹을 수 있게. 3월 25일. 실패. 너무 싱거워서 내가 먹을 수가 없음. 하지만 은지 건강 위해서 참아야 함.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트엔 지난 2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저염식 레시피를 연구한 흔적들, 실패와 성공의 기록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걱정들. 4월 3일. 은지가 요즘 밥을 안 먹는다. 내 음식이 맞지 않는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4월 7일. 인터넷에서 편두통 환자를 위한 식단 찾아봄. 저염, 저지방, 신선한 재료. 내일부터 시도해보자. 4월 12일. 또 실패. 간을 줄이니 내 입엔 너무 싱겁다. 30년 넘게 이렇게 먹었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네. 하지만 은지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지.
은지는 노트를 꼭 껴안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지켜온 식습관을 바꾸려 애쓰고 있었다. 그 순간 은지는 깨달았다. 음식이 계속 짰던 이유를, 왜 간이 오락가락했는지를. 시어머니는 저염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날은 성공했지만 어떤 날은 무의식 중에 평소처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그 싱거운 음식을 먹으며 참았던 것이다. 은지는 노트를 더 읽어 내려갔다. 4월 20일, 민준이가 은지 편두통 심하다고 했다. 내 탓인가? 음식을 제대로 못 만들어줘서 며느리가 아픈 건가? 4월 25일, 은지가 요즘 나를 피한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음식이 맞지 않나? 아니면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5월 1일, 오늘도 저염식 레시피 시도했지만 실패. 간이 너무 안 맞아서 내가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은지 생각해서 식탁에 올렸다. 근데 은지는 한 술도 안 먹고 나가버렸다. 내가 그렇게 못나 보이나. 은지의 가슴이 미어졌다. 시어머니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며느리를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그걸 몰라줬다. 오히려 오해하고 멀리했다. 은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왜일까?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그 답이 있었다. 5월 5일, 은지한테 말하고 싶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지만 말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면 은지가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내가 해결하자. 언젠가는 익숙해질 거야. 저염식도 싱거운 맛도. 은지 건강만 좋아진다면 그걸로 충분해. 은지는 노트를 덮고 한참을 울었다. 미안했다. 너무나 미안했다.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자신이, 믿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부모님이 돌아오신 것이었다. 은지야, 집에 있어? 박정숙의 목소리였다. 은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노트를 원래 자리에 놓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다. 은지야? 박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은지가 들고 있는 노트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거 봤구나. 은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어머니, 미안해. 내가 볼까봐 걱정했는데. 박정숙은 한숨을 쉬며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았다. 은지도 그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편두통 진단받고 나서부터 2달쯤 됐나?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은지, 내가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았어. 어머니, 나도 처음엔 쉬울 줄 알았어. 그냥 소금 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박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요리했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손이 안 따라가. 무의식 중에 평소처럼 만들게 돼. 그래서 간이 오락가락했던 거군요. 응. 어떤 날은 의식하면서 만들어서 성공하는데 어떤 날은 깜빡하고 평소처럼 만들어. 박정숙은 노트를 펼쳤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어. 뭘 얼마나 넣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실수 안 하려고. 어머니, 근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어. 뭔데요?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박정숙은 솔직하게 말했다. 저염식으로 만들면 정말 싱거워. 내 입엔 맛이 안 나. 30년 넘게 이렇게 먹었는데 갑자기 바꾸니까 음식이 맛없어. 그럼, 응, 나도 참고 먹어. 은지, 내 건강 생각해서.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 박정숙은 깜짝 놀랐다. 일부러 음식을 짜게 만드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은지야. 박정숙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언제 너를 싫어했니? 너는 내 딸 같은 아인데. 정말요? 정말이야. 나는 내가 아프다는 게 너무 걱정됐어. 편두통이 심하다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속상했어. 어머니, 그래서 음식이라도 내 몸에 맞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저염식이 편두통에 좋다고 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서툴러서 제대로 못 해줬네. 박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은지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가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서운했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시아버지 민철이 거실에서 슬쩍 이쪽을 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며느리와 아내가 나누는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한참 뒤 박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은지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만든 음식 정말 못 먹겠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짰어요. 두통이 심할 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일관성이 없었네. 어머니가 노력하신 걸 알았다면 그냥 참고 먹었을 텐데. 안 돼. 참고 먹으면 안 돼. 내 건강이 먼저야. 박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은지야,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만들어줄게. 간 안 맞추고.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익숙해지면 돼. 어머니,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도 돼. 내가 재료 다 준비해 줄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음식에 맞춰 볼게요. 조금씩 적응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내 건강이 어머니도 30년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데 저도 노력해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은지야.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박정숙은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는 평소보다 훨씬 싱겁게 만들었다. 반찬도 모두 저염식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은지 앞에 밥상을 차렸다. 먹어봐. 오늘은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어. 은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 한 술을 떠먹었다. 싱거웠다. 평소 먹던 것보다 훨씬 싱거웠다. 하지만 은지는 맛있게 먹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때? 맛있어요. 어머니. 정말? 네, 정말 맛있어요. 박정숙은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 밤, 은지는 남편 민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하고 계셨던 거야. 대박. 엄마가 그런 노트까지 쓰고 계셨어? 응,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신다고만 생각했어. 민주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해 못 해줬네. 아니야. 나도 너무 예민했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응, 그럴 것 같아.
은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평온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박정숙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내가 아픈데 쉬어. 이제 괜찮아요. 같이 해요. 은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 옆에 섰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된장찌개 끓여봐.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응. 저염식으로 맛있게 끓이는 법 알려줄게.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박정숙은 은지에게 하나하나 알려줬다. 된장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다시마 육수로 어떻게 간을 맞추는지, 소금 없이도 구수한 맛을 내는 법.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마야. 다시마 육수가 진해야 간을 덜해도 맛이 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된장은 좋은 걸 써야 해. 천연 발효된 거. 그래야 소금 적게 넣어도 깊은 맛이 나. 어머니, 어디서 사세요? 시장에 단골 아주머니 있어. 다음에 같이 가자. 네. 은지는 신이 났다. 시어머니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것은 오랜만이었다. 30분 뒤, 된장찌개가 완성됐다. 자, 맛봐. 은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와, 맛있어요. 그치, 소금 하나도 안 넣었는데 맛있지? 네, 정말 신기해요. 박정숙은 뿌듯하게 웃었다. 은지야, 이제부터 너도 이렇게 만들어 먹어. 내 몸에 좋은 거야. 네, 어머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앉았다. 시아버지 민철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어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오늘 찌개 맛이 다르네? 은지가 만들었어요. 박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은지가 대단한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도 한 숟가락 먹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엄마 손맛이랑 비슷한데? 그치,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가족들은 화기애애하게 아침을 먹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아침 식사였다. 그날 회사에 출근한 은지는 동료 선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대박,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하고 계셨어? 응, 나는 정말 몰랐어. 진짜 감동적이다. 며느리 건강 위해서 30년 습관을 바꾸시다니. 나도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선영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다행이다. 이제 괜찮아지겠네? 응, 그럴 것 같아. 그날 저녁, 은지는 일찍 퇴근해서 시장에 들렀다. 꽃을 한 다발 샀다. 카네이션이었다.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샀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꽃과 케이크를 건넸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어머, 이게 뭐야? 감사의 마음이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박정숙은 꽃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은지야,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시아버지 민철과 남편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왔네. 민철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러게요, 아버지.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가족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정숙은 은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은지야, 나도 이제 진짜 저염식에 익숙해질 거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같이 해요. 제가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래. 좋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다. 다음 날부터 은지와 박정숙은
함께 요리를 시작했다. 아침마다 함께 부엌에 서서 아침 준비를 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 메뉴를 고민했다. 박정숙은 은지에게 자신이 평생 배운 요리 비법을 모두 가르쳐 줬다. 은지는 열심히 배웠다. 일주일쯤 지나자 은지의 요리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은지야, 내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민준이 칭찬했다. 정말 고마워. 엄마 못지않네. 박정숙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천재야. 에이, 어머니. 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은지의 두통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 저염식을 꾸준히 실천하니 편두통 빈도가 줄어들었다. 약도 덜 먹게 됐다. 한 달 뒤, 은지는 병원에 갔다. 최은지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말했다. 네, 저염식 덕분인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지는 병원을 나오며 가슴이 뿌듯했다. 그날 저녁, 은지는 가족들에게 병원 결과를 알렸다. 두통이 많이 나아졌대요. 정말 다행이다. 박정숙이 기뻐하며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다 내 덕분이야, 은지야. 내가 열심히 저염식 실천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음식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둘 다 잘한 거지 뭐.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꼭 안았다. 석 달이 지났다. 은지와 박정숙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다. 매일 아침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지는 시어머니에게 회사 일을 털어놓았고 박정숙은 은지에게 인생 조언을 해줬다. 은지야,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들어줄게. 네, 어머니. 요즘은 괜찮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어머니한테 말 못할 것 없잖아. 네, 감사해요. 어느 주말, 은지와 박정숙은 함께 시장에 갔다. 어머니, 오늘 뭐 만들 거예요? 미역국 어때? 내가 좋아하잖아. 좋아요. 근데 저염식으로 가능해요? 당연하지. 내가 다 연구했어. 두 사람은 웃으며 장을 봤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어머,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보기 좋아요. 진짜 모녀 같아. 박정숙은 뿌듯하게 웃었다. 우리 며느리 효녀예요. 에이, 어머니. 은지는 부끄러워하며 시어머니 팔짱을 꼈다.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함께 미역국을 끓였다. 은지야, 미역은 물에 충분히 불려야 해. 그래야 부드러워. 네, 얼마나 불려요? 30분 정도? 알겠어요. 박정숙은 은지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했다. 은지야. 네, 미안해. 그동안 너 많이 힘들었지?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미안해. 어머니가 좀 더 세심했으면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저야말로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미역국이 완성됐다.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다. 오늘은 은지랑 같이 만들었어요. 박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와, 맛있겠다. 민준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세웠다. 진짜 맛있네. 엄마 손맛 그대로야. 은지가 잘 배웠어. 시아버지 민철도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며느리 이제 완전 요리사네. 아니에요. 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가족들은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은지는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갔다. 박정숙이 따라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같이 하자. 둘이 하면 빨리 끝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은지야. 네.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행복해.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 네. 어머니가 계셔서요. 박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은지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서로를 꼭 안았다. 사랑해,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 민준이 옆에서 물었다.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엄마랑 사이 정말 좋아졌네. 응. 이제는 친정 엄마보다 더 편해. 민주는 아내를 안아주었다. 다행이다. 너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 선영에게 말했다. 선영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그래. 시댁에서 잘 지내? 응. 이제는 정말 내 집 같아. 다행이다. 그때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그치.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오해였어.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계셨어. 선영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보기 좋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은지는 꽃을 한 다발 더 사서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 이거요. 어머, 또 꽃이야? 지난번에도 줬잖아.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사랑해요, 어머니. 박정숙은 꽃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또다시 꼭 껴안았다. 시아버지 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였다. 우리 집이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러게요, 아버지. 민준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년이 지났다. 은지의 편두통은 거의 완전히 나았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짝 아프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박정숙도 이제는 저염식에 완전히 적응했다. 오히려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입에 안 맞을 정도였다. 신기하지? 사람이 적응하면 다 바뀌나 봐. 박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은지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짜게 먹고 있었을 거야.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응.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낮아졌대.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이 저염식 덕분이래. 계속 이렇게 먹으래. 은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딸. 어느 봄날, 은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지야, 너 민준이랑 결혼한 지 벌써 4년이네. 시간 정말 빠르죠? 그러게. 어제 시집 온 것 같은데 처음엔 많이 서툴렀죠? 박정숙은 웃었다. 아니야. 너 처음부터 잘했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 어머니한테 걱정도 많이 끼쳤어요. 그게 다 뭐야? 다 지나간 일이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다. 어머니. 응? 저 어머니 딸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박정숙은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어머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박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지야, 어머니, 제 인생에서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래. 너는 내가 낳은 딸보다 더 소중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로 흩날렸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며칠 뒤 은지는 특별한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저 임신했어요. 뭐, 온 가족이 깜짝 놀라 은지를 바라봤다. 정말? 민준이 황급히 물었다.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대박. 민준은 아내를 들어 올리려다가 급히 내려놓았다. 아, 안 돼. 조심해야지. 가족들은 모두 웃었다. 박정숙은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은지야, 정말 축하해. 너무 기뻐.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잘 챙겨줄게. 몸조리 잘하고. 네. 그날부터 박정숙은 더욱 은지를 세심하게 챙겼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을 연구해서 매일 정성껏 만들어줬다. 저염식은 기본이고 영양까지 고려한 식단이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밖에 못해. 고마워요, 어머니. 당연한 거야.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은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석 달 뒤, 은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박정숙은 매일 은지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건강하게 자라렴. 어머니, 아기가 들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 똑똑해서 다 알아들어. 두 사람은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6달째 되던 날, 은지는 친정 엄마와 통화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셔. 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 친정 엄마는 웃었다. 그래,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다행이다. 응, 내가 정말 복 받았어. 애기 건강하게 낳아. 응, 엄마, 고마워. 전화를 끊고 은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0달이 지나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다. 은지는 병원에 입원했고 온 가족이 함께했다. 은지야, 힘내. 조금만 더. 박정숙은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응원했다. 어머니, 나 여기 있어. 걱정 마. 몇 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환호했다. 박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안았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왔어. 아기는 작은 손으로 박정숙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어머, 봐. 나 알아보나 봐. 어머니, 애기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박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랑이, 최사랑. 어때? 좋아요. 우리 사랑이. 가족들은 모두 웃으며 아기를 바라봤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은지는 산후조리를 시작했다. 박정숙은 매일 정성껏 미역국과 영양식을 만들어줬다. 물론 모두 저염식이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당연한 거야. 내가 우리 사랑이 낳았는데.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 은지야. 저도 사랑해요. 석 달 뒤, 아기 사랑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박정숙은 매일 손주를 안고 노래를 불러줬다. 우리 사랑이, 예쁜 우리 사랑이.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내 딸도 이런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구나.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박정숙이 만든 된장찌개가 식탁 중앙에 놓였다.
오늘 찌개 맛 어때? 맛있어요. 어머니. 그치, 저염식인데도 맛있지? 네. 이제는 이게 더 익숙해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이제 예전처럼 짜게 먹으면 입에 안 맞아. 시아버지 민철도 동의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졌어. 다 은지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죠. 박정숙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야. 서로 사랑하니까. 맞아요. 은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우리 사랑이 키우면서.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한 일상, 모든 게 완벽했다. 은지는 생각했다. 처음엔 오해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 시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짠 이유, 그건 며느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 30년 습관을 바꿔가며 자신의 입맛을 희생하며 며느리의 건강을 챙긴 시어머니. 은지는 평생 그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딸 사랑이에게, 며느리에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은지는 아기 사랑이를 안고 창가에 섰다. 사랑아,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니? 내가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아기는 까르르 웃었다. 박정숙이 다가와 손주를 안아주었다. 우리 사랑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건강하게 자라렴. 어머니. 응?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 박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지를 안아주었다. 나도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사랑의 빛. 그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 가족을 비출 것이다.